등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화제가 될 만한 종목들 미리 알려드리는 GC 탑5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종목 5개 미리 선정해서 관심 가져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가운데 가장 괜찮은 베스트 한 종목까지 콕 찍어드리고 있죠. 근데 오늘 시장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실상 코스피는 2100에서 2020선을 조금 전에 붕괴시키며 2018.30까지 밀리는 등 다이렉트로 2100에서 한 80포인트 정도를 내주고 있는 중인데요. 엊그저께 그리스 우려 때문에 하루 만에 50포인트 내준 이후에 어제도 추가적인 10%의 하락이 제약, 바이오, 화장품이 무너지면서 나왔었고요. 오늘쯤에는 기술적 반응이 있겠지 했었는데 121평선에서 딱 걸쳤었던 코스피가 오늘 그 지지라인을 지키지 못하고 또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만 추가적으로 1% 더 하락하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어제 3% 가까이 온 급락세를 보였었고요. 그 전일에 2% 가까운 급락세가 있었고 오늘은 코스피보다 더 빠집니다. 1.5% 추가 급락해서 718.35. 사실 코스닥도 770선을 넘겼었는데 720포인트도 채 안 되니까 고점 대비 역시 50포인트 이상이나 지금 밀린 셈입니다.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제약 바이오주의 매물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화장품주도 헤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제약 바이오주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건 사실상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시총 대형 상위주 가운데 LG화학에도 4%가량 가파른 차익 실현 매물이 몰려서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안전한 곳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일하게 게임주 쪽에 매수세가 집중된다는 특징도 보여집니다. 참고로 현재 시각 중국 증시 상하이 종합지수가요. 6.38% 정말 폭락하면서 3,500선까지 붕괴시키고 있는데요. 얼마 전 5,200선까지 바라봤었던 중국장이 이제 위에서 1,700포인트나 반납한 어마어마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급등해서 3월 고점을 넘기며 장중에 1,139원 20전, 1,140원을 바라보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기관이 많이 파는 것은 아닙니다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목 얘기 한번 들어볼 텐데요. 빠질 때 사라 의견도 많고 이성을 좀 되찾아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샘플러스 이광모 멘토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에 와주셔서 또 종목 얘기를 하셔야 될 텐데 이광모 멘토님이 현 시점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종목명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넥슨 GT입니다. 오늘 넥슨 GT 얘기는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때 제약바이오주 대안주로서의 게임주, 그 가운데 추천주로서 한번 거론이 됐었던 종목이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위메이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조이시티. 이렇게 되면 오늘 게임주 얘기를 하실 거구나 싶은데요. 네 번째 게임주는 뭘까요? NC소프트고요. 마지막 게임주는 바로 파티 게임즈입니다. 왜 이 시점에 게임주냐라고 먼저 여쭤보고 종목 하나하나 얘기 들어보는 게 순서일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제약바이오주가 급락하면서 거기에 쏠려있던 자금이 지금 게임주로 일단 단기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었어요. 네, 저도 이제 그런 포인트를 가져왔고요. 네. 시청자분들도 많은 이제 시장 뉴스를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는 걸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 이 종목을 소개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좀 더 시장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부분들은요. 모든 업종군에서 시장에 돈이 회수가 되는 시점이 아니라 어느 일부 제약과 바이오 쪽에서 회수가 됐다라면 어느 이쪽에서는 다시 한번 더 수급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돈이 돌고 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쪽에서 지금 최근에 와서는 이 게임 종목군들, 특히나 이제 과거에서부터 제가 강조드렸던 콘텐츠 안에서도 이제 게임 산업 쪽을 보시고 계신 건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드래곤플라이라든가 다양한 게임 종목들이 동방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수급이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이와 같은 종목군들을 보면서 저희도 이제 느끼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게임주로의 순환매를 기대한다라시면서 오늘 게임주 5개 들고 오셨는데 어떤 종목들이 거론이 될런지 종목명 잠깐 보여드렸죠? 하나하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게임주입니다. 샘플러스
이광무 멘토가 주목하고 있는 현신점의 게임주 첫 번째 종목 넥슨 GT입니다. 게임 콘텐츠 종목의 순환매를 기대한다라는 큰 틀에서 갖고 오셨는데요. 사실 넥슨 GT 하면은 예전 이름으로 치면 게임 하이 하면 싶으실 거예요. 서든어택 개발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5종목을 모두 다 게임주로 소개를 하고 있고 지금 당장의 이 업종 순환매에 대한 부분들을 게임주로 포착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전체적인 시장 안에서 이 시세 변동이 부분들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어떤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간을 두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제가 소개할 이 게임주들은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수급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뭐 비슷한 얘기로 해서 지난주에는 제가 일부러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있을 때 좀 더 시장에 대한 가치주를 숨어있는 종목군들을 소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맞아요. 오늘은 포커스는 일단 지금 단기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린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종목에 대한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요 먹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신작 게임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고요. 또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하반기까지 계속 기대를 한다면은 역시나 이 게임주도 마찬가지로 컨텐츠 종목군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컨텐츠를 시장에 대한 부각이 되는 이유는요. 중국에 대한 소비 문화가 확대되면서 그리고 소비 계층에 대한 부분들을 정책 기조로 한다라고 해서 이와 같은 컨텐츠 쪽으로 시장을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5종목의 특징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경험을 한다라는 점까지 또 여러분들이 또 같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넥슨 GT에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뭐 일단 주요 게임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이 서든어택으로 유명세를 있었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한때는 이 NC소프트와 이 경영권 분쟁을 또 펼쳤던 기업이기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서든어택 주요 이제 게임으로 해서 새로운 신작 게임을 펼치는데, 이 넥슨 GT가 이 중국의 바이두 모바일 게임 회사와 함께 중국 시장 진출, 그러니까 중국에서 새로운 게임에 대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든어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PC를 이용해 하는 게임인데 이것이 이제 모바일 게임으로 이제 전환을 합니다. 이 부분들을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서비스를 중국 회사와 함께 한다는 이 시너지 파트너십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 종목 좀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또한 단기적인 관점을 가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이제 주가 흐름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주가에 대한 안정화를 볼 수 있도록 단기 박스권을 좀 그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 상반기 때부터 꾸준하게 박스권을 지켜보다가 지금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무너지면서 박스권 상단 부위를 돌파하기 위한 준비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모멘텀을 더 이야기 드린다면요. 이제 수급 동향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이 종목은 최근에 와서 박스권 돌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주요 수급에 대한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 자금이 회수되는 모습들이요. 게임주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면 그 안에서 좀 더 탄탄하고 수급적인 부분과 그 기술적인 위치가 더해지는 이 종목을 또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게임주는 비단 그냥 게임주로 돈이 몰려서 갖고 온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중국과의 협업, 중국 쪽으로 어떤 서비스 계약이 이루어지는 종목들 위주로 또 한 번 추려오셨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셨는데요. 넥슨 GT는 서든어택2에 대한 기대감도 현재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상단 돌파에 대한 기대감,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첫 번째 게임주 넥슨 GT 얘기 들어봤네요. 네, 두 번째 게임주 뭘까요? 이광무 멘토가 주목하는 단기에 집중하자 게임주는요, 바로 위메이드였습니다. 열혈전기 모바일, 중국 텐센트 서비스가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가장 큰 기대는 역시 중국이라고 게임 쪽도 볼 수가 있는데, 텐센트라면 중국 최대 이 게임사 아니겠습니까? 그쪽을 통한다는 건 굉장히 유리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중국 시장을 진출하는데 거대 기획사와 함께 거대 개발사와 함께 힘을 더한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앞서 넥슨 GT는 서든어택 이 PC 게임을 이야기 드렸잖아요. 오늘 5종목이 모두 다 PC 게임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모바일 게임을 더하는 기업입니다. 우선 이 위메이드는요, 이 미래의 전설이라는 시리즈로 해갖고 유저들한테 인기가 있었던 게임 회사고요. 미래의 전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성공을 했지만은 중국 시장에서도 미래의 전설 2, 미래의 전설 3가 계속해서 흥행을 보일 정도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PC 게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이해를 도우도록 하겠는데, 일단 모바일 게임도 많이 상당히 시장에서 유행을 하고 있죠. 근데 모바일 게임에 대한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그 생명 주기가 상당히 짧습니다. 워낙에 이 모바일이라는 거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게임들이 많고 그리고 새로운 게임들이 많이 출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생명 주기 사실 흥행을 크게 거두지 못한다라면 금방 이 시장에서 소외되는 것도 이 모바일 맞아요. 게임인 것 같아요. 금방 지겨워요. 네. 다만 이 PC 게임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이라든가 콘솔 게임 같은 경우에는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유저를 확보한 상태에서 게임이 지속되기 때문에요. 이 미래의 전설 시리즈가 중국 서비스를 진출하고 난 다음에 꾸준하게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진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신작 게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드메이드가 좀 유명하게 된 계기가요. 윈드러너라는 모바일 게임과 그리고 캔디팡이라는 이 게임을 통해서 또 모바일 게임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성장 기대감을 가졌었는데요. 네. 추가적으로 이 미래의 전설이 모바일 게임화를 하는데 이 게임 회사도 마찬가지로 중국 모바일 게임사와 협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진출을 위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또 새로운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위메이드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또 주가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바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제약바이오가 빠질 때 드래곤플라이라는 게임 회사가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 이제 가장 큰 상승을 보인 종목을 제쳐두고 이런 종목군을 다시 소개해드리는 이유는요. 좀 더 시장에 대한 변동에 있어서 좀 안정적인 구조를 좀 가져가자 보는 이야기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위메이드도 마찬가지로 다중바닥을 만들어냈던 주가 차트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박스권 형태로 여러분들이 좀 주가 대응도 가능하다는 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것을 좀 착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단순하게 이슈적인 부분들과 제약에서 이동되는 부분들만 포착하는 것이 아니라 네. 조금 더 차별화를 둬서 옥석가리를 한다라면은 이와 같은 주가의 안정성과 그리고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안정화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제 급등했었던 드래곤플라이보다도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으로 오늘 추려온 것이다 하셨었는데 드래곤플라이는 또 어제 많이 급등했었던 만큼 오늘 또 많이 차익 실현 매물에 시달리고 있어요. 오늘까지 7월 초부터 차근차근 올라와주고 있는 위메이드 얘기 두 번째로 들어봤습니다. 탑3 세 번째 게임주는요. 네, 바로 조이세티입니다. 신작 역시 모바일 게임에 대한 출시 기대감이 있다. 자, 조이세티 하면 역시 떠오르는 것은 프리스타일 시리즈인데요. 네. 예. 혹시 프리스타일이라는 게임을 보셨나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화면 네. 캡처된 것만 봤는데 이게 뭐 네. 축구, 농구, 온갖 스포츠가 다 있고. 네, 맞습니다. 이게 스포츠 기반으로 해왔고요. 네. 이 프리스타일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힙합 같이라고 젊은 층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게임입니다. 해보셨나봐요. 저는 일단 주변 친구들, 주변 지인분들이 하는 걸 좀 이렇게. 봤고요. 예. 사실 저는 오늘 게임주를 소개를 해왔지만은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네. 예전에 어렸을 때, 네. 학창 시절 때 했던 게임들은 해본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모든 걸 다 하면서 네. 주식 투자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래도 조금이라도 주식 투자 조금은 게임을 좀 경험을 하고 그러면 좋죠.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살짝 이제 구경을 해봤습니다. 네. 네. 일단 프리스타일이라는 게임으로 해왔고요. 이 젊은층 유저들을 확보를 크게 네. 한 회사인데 이 기반으로 해갖고 중국 시장 진출까지 했습니다. 그래갖고 프리스타일 농구라든지 프리스타일 사커라든지 이와 같은 이 스포츠로 특화된 부분들을 좀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넥슨 GT 위메이드도 마찬가지로 PC 게임 기반으로 해서 안정적인 고객층 유저와 그리고 안정적인 매출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조이시도 마찬가지로 이 프리스타일 시리즈로 해갖고 중국 시장 진출을 안정화를 좀 보이고 있는 기업이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과거에 2013년도 말부터 2014년도에 소니와 함께 이 콘솔 게임 그러니까 플레이스테이션. 네. 네. 플레이스테이션 콘솔 게임까지 또 개발을 하는 또 회사입니다. 네. 우선은 중국 시장 진출을 잘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을 도약하기 위한 플레이스테이션 소니와 협력도 했는데 아직까지 모바일 쪽에서는 아직 주가를 못 보내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요. 이 글로벌 시장 모바일 게임 툴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기적으로 신작 게임들 같은 경우에 이 인수된 회사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 공략도 가능하다는 점까지 본다라면요. 여전히 조이시티는 시장에 대한 성장성,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발표되는 신작 게임들이 얼마만큼 흥행을 보이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주가에 대한 탄력을 또 보이겠지만 우선 앞으로에 대한 새로운 시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도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일단 조이시티는 차트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서 봤었던 넥슨 GT 그리고 위메이드와는 약간은 다르게 상승 추세를 타고 한 4, 5월까지 올라오다가 그 뒤는 조금 뭔가 주춤하면서 추세적이라기보다는
하기보다 옆으로 조금 쉬고 싶은 그런 기분이 네, 일단 올해 초반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주가 차트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박스권 형태를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은 다중 바닥을 좀 지지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말해서는 좀 안정감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종목은 더더욱 더 올해부터 주목받은 이유는요. 글로벌 시장 도약에 대한 가능성과 성장성을 좀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에서도 어느 정도 좀 좀 경험이 될 것 같은데 네. 올해 때부터 해서 레벨업이 좀 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다소 앞서 있었던 바닥을 좀 다지고 있던 기업들보다는 좀 더 신고가를 준비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봉에 보고 계신데요. 주봉과 월봉을 보시면은 지금 새로운 자리를 도약하기 위한 추세를 턴하는 지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한 같고요. 가지 궁금한 게요. 6월 이렇게 중순에 한번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네. 급락하면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실렸잖아요. 네. 그때 룸2 게임즈 그쪽에서 네. 이제 조이시티 인수할 수 있다. 저희 네. 피인수설 때문에 급등했다. 그 다음에 네. 또 바로 급락했거든요. 올 상반기 때 계속 회자됐던 기업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자금을 받으면서 맞아요. 혹은 중국의 지분 참여를 통해서 우리나라 게임 기획사들을 많이 눈여겨보고 있다 해서 여러 가지 물망에 오른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여전히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루머처럼 되게 번지고 네. 있는데 기업들이 많지요. 한빛소프트라든지 조이시트라든지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은 중국 시장 진출을 워낙에 잘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을 단기간으로 표출도 하지만은 만약에 그 부분들이 시장 뉴스와 팩트화되지 않는다면은 조금 시장에 대한 실망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본래의 사업이 잘 하고 있는 기업이기 그렇죠. 때문에요. 예. 그 부분들의 모멘텀을 본다라면 지금은 바닥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이시티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게임즈의 특징이라면 기본적으로 자체 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이게 모바일 쪽으로 이제 진출도 한번 잘 모색해 보고자 하는 기업들의 특징이 있고 중국이란 키워드를 안고 있는 기업들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 게임즈는요, 조이시티였습니다. 네, 이 종목은 다 아실 거예요. 탑4 게임즈입니다. 바로 NC소프트입니다. 리니지 ARPU, 즉 가입자당 평균 매출 증가에 따른 실적이 좋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 자, 사실 리니지 아이템 유료화한 부분이 2분기 실적에 반영될 거다. 그런 얘기도 앞서 이 시간을 통해서 들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가 이 종목 얘기하셨었고 오늘 아침에 또 같이 브레인 멘토스로 활동하고 네. 계시는 우리 황민영 멘토님께서 네. 오늘 게임주가 대안이다라시면서 NC소프트를 얘기하셨어요. 오늘 같은 네. 장에서 급등하네요. NC소프트가 사실은 게임즈 중 안에서 가장 오래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가격 또한 좀 만만치 않죠. 20만 원대 하고 있는데. 근데 주부님들이 네. 다른 이제 뭐 조이시티 이런 거는 매매를 잘 안 하셔도 NC소프트는 끌리시나 봐요, 이름이. 네. 꽤나 매매를 많이 하시는. 일단 아무래도 과거에서부터 김택진 사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네. NC소프트 일단 기업적으로 했을 때 안정감을 볼 수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가장 뭐 시장에서 유행하고 또 시장에 대한 게임 산업에 대한 그 가장 큰 주축이 되고 있죠. 네, 맞아요. 그리고 게임협회에 대한 뭐 이사진도 이 NC소프트에서 담당하고 있을 만큼 네. 시장을 주축하고 있는데, 네. 우선 NC소프트를 또 이야기를 드린다면은 뭐 NC소프트 하면 가장 또 기억에 남는 게임이 있을까요? 네. 뭐 어떤? 많죠. 네. 리니지. 리니지. 참 오래된 게임이기도 해요. 네. 여전히 인기가 있는 게임이기도 하고요. 리니지 해보셨나요? 아니요. 근데 구관이 네. 명관이에요. 저도 리니지 하는 걸 봤어요, 옆에서. 네, 저도 이제 구경만 했습니다. 네. 아직까지 뭐 단 한 번도 리니지를 해본 적은 다른 한 없는데. 분이 필요해요, 여기. 게임 잘하시는. 네. 그래서 이제 리니지 사실 저도 섣불리 하지 못한 이유가요. 네. 중독성이 강하다고 하죠. 그리고 그 중독성 때문에 유료 결제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 저도 이제 게임을 하게 되면은 한 가지를 네. 파야 되는 그런 또 승부욕이 있다 보니까 네. 리니지는 섣불리 시작을 하질 않았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일단 빠지진 않았지만은 이 리니지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기업적으로 본다면 안정적인 매출을 계속 꾸준하게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이 부분들로 통해서 해외 시장 진출까지도 도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리니지로 해서 모바일까지 겸할 수 있는 부분들 올해 발표를 했죠. 이 부분들이 주가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추가적으로 했을 때 길드 워라는 게임도 있고 그리고 또 블레드 앤 소울이라고 새로운 신작의 게임에 대한 유저들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NC소프트가 과거와 다르게 새로운 턴어라운드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라고 많이 또 점쳐오고 있습니다. 주가도 마찬가지로 이 시장의 기대감만큼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처럼 이 제약바이오가 흘러내렸을 때 NC소프트도 하나의 시장 주축처럼 많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우선 이제 주가 차트도 보면서 기술적 분석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도 마찬가지로요. 올해 상반기 때부터 꾸준하게 어느 일정 가격대에서 박스권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 접근하시는 데 있어서 좀 주가 탄력, 물론 기대도 할 수 있겠지만 또 안정적으로 진입도 가능하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NC소프트가 한때 넥슨 GT와 함께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넥슨 GT에 대한 힘을 조금 더 방해를 받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매출액이 크게 증가되면서 안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NC소프트는 자체적인 성장성으로도 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주가 위치로 본다면 박스권 돌파에 대한 기대감 하반기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블러드 앤 소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모바일 게임화 되는데 역시나 또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텐센트를 등에 업고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역시 중국 텐센트를 통해서 길을 뚫어놓은 NC소프트 하반기에 길드워2 확장팩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NC소프트 박스권 역시 상향 돌파 무난하겠다 전망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게임주입니다. 탑5 종목 파티게임즈 역시 텐센트와의 파트너십으로 중국 진출이 기대가 된다 하셨는데 사실 뭐 파트너십이죠. 텐센트가 최대 주주, 2대 주주인가요? 네. 일단 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아요. 네. 15.8%를 참여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게임 콘텐츠들 이 중국 기업들이 상당히 눈여겨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 거의 한 20개 정도가 중국에 대한 지분 투자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들 중에서도 이 손가락 하나에 꼽을 정도로 중국 자금을 상당히 많이 받은 회사입니다. 그만큼 유망하니까 이제 투자를 하는 거겠죠. 우선은 이 파티게임즈가 유명화된 계기가요. 아이러브 커피라는 이 모바일 게임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많이 흥행을 했고 현재까지도 유저들이 많이 확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저희 둘은 못 해봤겠죠? 안 해보셨고요? 네네. 네, 저도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일단은 주변에 동생들이 하는 것을 좀 보긴 했었는데,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아기자기한 매력이 있어서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아이러브 커피를 필두로 해서 뭐 아이러브 뭐 다른 목장이라든지 뭐 게임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목장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이러브 파스타가 있는 거 확실해요. 이와 같이 무슨 경영 관련된 이런 아기자기한 또 이런 게임인가 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중국 시장에서 진출을 잘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가지고 있고요. 앞서서 지분 참여를 크게 했던 텐센트에 대한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장되는 회사 중에서 가장 많은 중국에 대한 큰 자금을 받고 있고 파트너십이 연결된 회사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처럼 텐센트에 대한 효과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주가가 꾸준하게 상방향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모든 이평선이 정배열을 그릴 정도로 단기 상승을 좀 크게 기울이고 있는데요. 파티게임즈에 대한 주가 차트 보시면은 상장되고 이후부터 해서 꾸준하게 시장 성장성을 좀 보이듯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었던 게임과 함께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는 점 또 착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티게임즈 오늘도 10% 급등하네요. 이렇게 해서 종목 5개, 중국 키워드까지 품은 종목들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탑픽주는요? 네, 마지막에 소개한 종목인데요. 파티게임즈입니다. 오늘 탑픽주인 파티게임즈 가격을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3일 전쯤 신고가, 오늘도 10%나 올라서 약간은 부담이 우선 제가 사실은 이 게임 관련된 이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탑5 작가님께 일러드렸을 때보다는 좀 많이 올라왔어요. 가격이. 하지만은 뭐 시장에 대한 모멘텀을 품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와 같이 지금도 이렇게 10% 이상 보인다는 거는 이 안에서 가장 큰 제일 또 선호하는 옥석 가리기 중에 차별화되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시장에 상장되는 기업들 중에 기업들 중에서는 이 파티게임즈가 가장 두드러진 중국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 신고가 형태를 또 계속 기대하는 만큼 이 수급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수급 동향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순매수 기조로 시장에 대한 수급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최근에 와서 이 신고가 나오는 기업들을 보시면요, 수급이 시장에 대한 불안감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종목 안에서는 수급이 더해지는 기업들이 신고가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파티게임즈 그런
그런 이제 측면 안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신고가를 그릴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텐센트에 대한 기대감을 가장 크게 갖고 있는 회사가 파티게임즈라는 점을 기억하신다면요.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 전략도 얘기 드린다면요. 지금 77,000원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다소 이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하시면서 주가 눌림목이 나왔을 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매 접근한다면요. 75,000원대까지 눌림목을 좀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71,000원대까지 분할 매수 접근도 전략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방에서 올라오는 이평선들이라든가 지지선들이 66,000원대 자리를 갖고 있는데요. 66,000원대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83,000원대가 신고가 형태인데요. 만약 83,0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새로운 가격대인 90,000원까지 1차적인 목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게임주 가운데 탑픽은 파티게임즈였습니다. 다다소프트 인수하면서 이 소셜 카지노 게임 시장 쪽으로까지 진출하고 있는데 중국 텐센트 최대 게임 개발사가 지금 2대 주주로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하지만 오늘 급등하기 때문에요. 분할해서 조금 쌀 때 나눠서 눌림목 매수가 유효하다라는 그렇지만 신고가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도움 말씀 주셨던 이광무 멘토님이 황민영 멘토님과 함께 강연회를 다가오는 일요일 오후 2시부터 하십니다. 유한타증권 금융 디스타밸리 지점에서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실의 탑5는 마칩니다. 저희는 이광무 멘토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